6월 5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89 마감했고요.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5,8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2,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9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5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6,8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5,29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70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80원 정도 마감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WTI 같은 경우 73불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665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만불이 깨졌습니다. 9,820불 마감했고요. 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59달러로 마이너스 6%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은 2,347불 마감했고요. 국내금은 10만 2,700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좀 올라서 9,800만 원 선입니다.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 뭐 때문에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내년 말까지, 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유가가 살짝 올랐었죠. 하지만 이제 오는 10월부터 기존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단계적 철폐를 결정했습니다. 이왕 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수요 둔화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로 유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감산이 내년까지 된다 해서 유가는 조금 오르겠다 싶었는데 자발적으로 그걸 폐지해버렸네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 보시면 미국 고용지표 둔화 여파로 비트코인이 2주 만에 7만 1,000달러 넘었습니다.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2주일 만에 7만 달러를 돌파했네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상승, 이게 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영일만 석유 전망 액트지오 대표가 방한했다. 더 명확한 설명을 주러 왔다. 140억 배럴의 자원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방문해서 현재 이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설명하러 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기대로 2.8% 올랐다. 부품 장비주도 상승했다. 상승 여력은 크지만 현재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젠슨 황이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이제 엔비디아 제품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펄펄 끓는 화장품주, 신용융자 잠그는 증권사들. 최근 화장품주가 엄청 강력하죠. 이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쏠려서 이제 증권사들이 비투를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단기간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가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신뢰를 잃으면 주가 30% 더 떨어질 것이다. 이제 올해 들어 30% 하락한 테슬라인데요. 구겐하임에서 127달러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주가의 변수다. AI 칩 타기업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점도 좀 이것도 안 좋은 점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 기사에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마음이 떠났나? 엔비디아 칩을 스타트업으로 돌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사용하던 엔비디아 칩을 X와 XAI로 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CNBC는 또 머스크 칩 조달 과정에 대해서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미국 최대 연기금도 76조 스톡 옵션 지급 반대했다. 6월 13일 날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죠. 이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76조 스톡 옵션을 주냐 마냐 이 투표를 하는데 테슬라 주유주주인 미국 연기금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엔비디아 칩을 갑자기 X랑 XAI로 돌렸다고 시인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스톡 옵션 지급이 제대로 안 되면 테슬라의 마음이 좀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 D-2 주가 얼마나 더 오를까? 엔비디아는 이제 7월 10대 1 주식 액면 분할 단행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분할 후 12개월 평균 수익률이 25.4% 상승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특별한 주식은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돌아온 관광객 국적인은 명동 홍대 로드쇼. 관광객 안 돌아오면 면세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홍대 패션 뷰티 로드숍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제 면세점에 좀 몰렸는데 요즘 면세점보다 저렴한 로드숍이 엄청 인기라고 하네요. 이게 저가 가성비를 찾는 이 수요가 계속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시장 보시면 오늘도 거의 가스 정유주들이 관련주들이 좀 수급을 많이 빨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어, 오늘은 좀 특이했던 거는 가스 뭐 정유 관련주들이 원래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위주로 올랐는데 유가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좀 이동했습니다. 섹터가. 뭐 본관, 뭐 정유관 이런 거 만드는 뭐 넥스틸이 갑자기 다시 대장주로 올라오기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어제는 큰 폭의 이제 등락폭을 보이더니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가 한국가스공사다 보니까 장 막판에 또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이 이상한 게 또 시멘트주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급이 많이 빨려 들어가서 그냥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옵션 만기일도 겹쳐서 좀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좀 조정이 나왔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제 7% 정도 하락하더니 또 반등을 세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 테마주가 강하게 이 테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을 많이 가져가서 일반적인 시장 느낌이 안 나고 좀 많이 좀 투기적인 수요가 많고 트레이딩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력주가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뭐 이에 대한 전력주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대장주죠. H현대 일렉트릭. 이거의 리스크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현재 구리값의 상승세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기업이면은 괜찮은데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는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구리값의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좀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이 178% 성장한 이유 중 하나도 고환율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중에 나오면은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실적이 상반기보다 축소되는 상고 하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역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만 전력기기 수요 자체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호황이라는 이 사이클 내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어, 혹시 이제 상거 하저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1분기 수조가 워낙 대호조라서 웬만해서는 올해 사측의 가이던스는 다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이죠. 많이 내렸습니다. LS도 그렇고 LS 일렉트릭.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이클 추세는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들 요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한번 주가 볼까요? LS 주가 같은 경우 거의 1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100% 상승한 다음에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100% 선에서 보면 중간보다 좀 윗라인에서 지금 멈춘 상태고요. 이 주가가 계속해서 멈출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에서 지지가 하락하면서 지지가 좀 나온다면은 그 지점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4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며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장 막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7일에 나올 고용지표 또한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엔비디아만 상승하면서 독보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테슬라가 올해 엔비디아 칩 구매에 30에서 40억 달러를 쓸 것이라 발표한 데에 있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